확률과 통계 개념 정리 수업 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해볼 것은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단원 또는 중복조합이라는 단원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수학하라는 과목에서 배웠던 1학년 과정이죠. 경우의 수 파트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확률과 통계 여러 가지 순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수학하라는 단원에서 이제 큰 단원의 이름이 경우의 수였는데 그 경우의 수에서 가장 먼저 진행을 했던 것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세 가지 개념들을 배웠어요. 첫 번째 경우는 합의 법칙,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곱의 법칙,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 또는 이제 확률과 통계를 끝까지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적어도를 포함한 경우의 수라고 해서 일단 우리는 확률이라는 단어에서 배우는 사건이라는 이름을 불러서 이제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불러드릴게요.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수학 하에서는 적어도라는 말을 포함하는 그런 경우의 수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합의 법칙의 경우에는 언제 우리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할 것인가 라는 것을 중학교 때는 이제 본능적으로 또는 느낌적으로 또는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했었다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는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개념을 정리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사건 A가 있고요. 그리고 사건 B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사건이 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라고 가르쳐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 A 그리고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각각 M과 N이라고 했을 때 또는으로 연결된다면 두 경우의 수를 더해주세요 라고 가르치게 되죠. 배우게 됐었죠. 자,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M, N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것이 있냐면 세 자리에 정수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1, 2, 3, 4, 5 다섯 개의 숫자를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뭐 만약에 나왔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인데 새끼 문제 괄호 1번, 새끼 문제 괄호 2번, 새끼 문제 괄호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에서는 홀수의 경우의 수, 2번에서는 짝수의 경우의 수, 그리고 3번에서는 뭐 전체 경우의 수와 비교해보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첫 번째로 홀수의 경우의 수라고 하면 1의 자리가 반드시 뭐가 와야겠죠? 홀수가 와야겠죠. 그래서 홀수는 1과 3과 5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수 얘네들은 이제 세 가지 중 하나를 썼다.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 이제부터는 홀수든 짝수든 아무거나 쓸 수 있으니까 4개가 남아있고 3개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해서 역순을 이런 식으로 곱해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는 짝수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2 또는 4라는 짝수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10의 자리에는 남아있는 4개의 숫자 중 아무거나 100의 자리에는 남아있는 3개 중 아무거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되겠죠? 네,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앞에 거는 4, 9, 36에 두 번째 거는 얼마죠? 3, 8, 24겠네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60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60까지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수학 하에서 배우는 첫 번째 합의 법칙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 곱의 법칙이라는 것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곱의 법칙의 경우에는 방금 이 곱하는 녀석들을 언제 어떻게 곱하느냐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는 건데 곱의 법칙도 역시 사건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사건 A와 그리고라고 할 수 있겠죠. 사건 B가 어떻게 발생하는 거죠?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잠깐만요. 만약에 m가지 경우의 수, n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했을 때 둘은 어떻게 해주세요? 곱하기 또는 와라는 것을 그리고로 생각을 하게 됐을 때도 역시 곱하기로 계산해보자 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얘는 딱히 예를 들진 않을게요. 여기
위에서 이미 우리가 곱했었고 그거는 언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었다.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의 자리를 고르고 그리고 동시에 10의 자리도 골라주고 그리고 동시에 1의 자리도 고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동시에라는 말 대신에 잇따라라고 하거나 뭐 그리고 또는 그리고보다는 연이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겠네요. 연이어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해 주세요. 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경우의 수 또는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자라는 식으로 배우게 됐을 거예요. 얘는 역시 예시를 들진 않을게요. 이렇게 먼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인 경우의 수라고 배우게 돼요. 불렀을 거예요. 자, 그 경우의 수를 이어서 이제는 좀 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배우러 가는데 그게 바로 순열이었고 그게 바로 조합이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순열과 조합은 경우의 수 말고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경우의 수의 한 종류들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색깔 좀 다르게 해서 여기서 지금 3 그리고 여기 4 위에 들었던 예시에서 3과 같은 이런 경우의 수들은 전부 다 뭐였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들 중 하나를 골라보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과 2와 3, 4, 5 다섯 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냥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5입니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 5는 사실은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를 뽑겠습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n개가 있으면은 무조건 한 개를 뽑겠다라는 경우의 수만 다뤘을 거예요. 중학교 때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좀 더 다양한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또는 3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수학하죠. 1학년 수학하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 파트의 순열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한 개만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 여러 개를 뽑아 봅시다 라는 경우의 수를 다루게 돼요. 근데 조합은 무엇이냐? 역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그런 경우의 수입니다 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순열과 조합은 똑같은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둘은 언제 어떻게 구분을 짓는 것인가? 순서가 있는가 순서가 없는가 라고 저는 정의를 할게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정의의 순열의 정의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뽑아서 나열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하는 파트로 이어서는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그 뽑아서 나열하는 것은 순열의 한 종류인 거지 순열의 정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순열은 R개를 뽑기는 뽑을 것인데 순서를 생각하고 뽑겠습니다 라는 얘기고 즉 뽑을 때 첫 번째 뽑힌 것과 두 번째 뽑힌 것은 다른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조합은 R개를 뽑는데 순서 상관없이 그냥 몇 개를 뽑았을까 그것만 따져보는 것 얘를 조합의 정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으로는 지금은 수학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진행할게요. 공식으로는 순열은 NPR이라 부르게 되고요. 조합은 NCR이라고 부르게 돼요. 각각을 계산하는 방법들은 이미 다 배웠겠지만 NPR의 경우에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곱하라고 하죠? 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풀 때는 그 마지막에 들어가는 N-R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 계산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R개를 곱합니다 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NCR의 정의도 역시 마찬가지죠. N-1, N-2부터 시작해서 쭉 곱해갑니다. 역시 R개를 곱하게 돼요. 그리고 나누기 뒤에 있는 것의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나눕시다 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팩토리얼이라는 녀석을 하나 가르쳤었는데 방금 얘기했는데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순열의 한 종류로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나열합니다 라고 해요.
자, 나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n개가 있을 때 그 n개를 모두 다 나열한다라고 해서 저는 n팩이라는 것은 순열의 한 종류라고 가르쳐요. npn이다 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n개를 모두 다 나열합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설명이 나중에 뒤에서 원순열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중복순열 할 때 제가 쓰는 명칭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n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수학 하에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NCR의 또 다른 계산 방법. 이제 수학 하를 가르치는 동안에는 증명을 하거나 새로운 공식을 만들 때 쓰는 계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많은 순열과 조합에서 이 녀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무엇이냐면 NCR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은 R팩 곱하기 N-R팩 분의 N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막 다루다 보면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 꼴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조합으로 넘어가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무조건 NCR 조합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들의 합, 자 분모에 팩토리얼 두 개가 있고 그 앞에 R과 N-R이 있죠. 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얼마죠? 네, 바로 분자에 있는 N이라는 값을 만들게 돼요. 그때 바로 우리는 조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언제 쓰이게 되냐면 순열을 하다 보면 우리가 5팩 나누기 2팩, 3팩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얘를 단순하게 5, 4, 3, 2, 1의 곱이다, 분모도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약분으로 밖에 들어갈 수 없죠. 값은 10이겠네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팩분의 팩. 근데 앞에 건 2, 뒤에 거는 3, 두 개 더하면 5. 그런 꼴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죠? 네, 머릿속으로 OC라고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조합을 많이 연습을 해온 학생들은 OC는 10이라는 걸 자동으로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자마자 팩분의 팩을 보자마자 우리는 조합이네. 근데 NCR, OC의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바로 10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조금만 더 응용을 하게 되면 6팩 나누기 2팩, 4팩이라는 것도 보자마자 6C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15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6팩 나누기 2팩, 3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6은 따로 빼내고 나면 6팩 중에서 6은 따로 빼내면 6 곱하기 5팩이겠죠. 그래서 5팩 머릿속으로 계산이에요. 5팩 나누기 2팩, 3팩이니까 얘는 아까 얘기했던 10, 따라서 답을 60이라고 암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자주 쓰이게 되니까 얘도 지금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여기까지가 일단 확률과 통계에서 여러 가지 순열을 배우기 위한 기본 단계인 수학 하에서의 경우의 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긴 나오는데 그 녀석까지 설명하고 일단 수학 하 파트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누가 하나가 더 남아 있냐면 바로 순열. 순열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수학 하라는 것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하는 걸 보면요. 자, 거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의 수라고 두 가지를 정리해 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확률과 통계에서 우리가 원순열과 그리고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이렇게 총 5가지를 섞어서 여러 가지 순열이다 라고 저는 부르고 있어요. 그때 수학하에서는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의 수,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의 수라고 하는데, 이웃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웃하는 것들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주세요. 물론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 그 다음에 그 묶음 안에서 이웃하는 것들끼리 배열하는 그런 경우의 수까지 곱해주게 되겠죠. 뭐 예를 들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A, B, C, D 5개를 나열한다고 쳤을 때 만약에 반드시 A, B는 이웃하세요 라는 말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A, B를 묶어서 생각해주면 하나, 둘, 셋,
4개를 나열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4팩. 하지만 A, B의 자리 바꿀 수 있겠죠. 따라서 A, B 나열하는 2팩을 곱해서 답은 48이라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의 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죠?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잠깐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하지 제외했던 것들이라고 할까요? 제외했던 것을 그 사이사이에 배열하세요 라고 배웠을 거예요. 만약에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2명 있다. 근데 여학생은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명칭이 그런 말이 있었다면,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있었다면 먼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제외한 남자 5명을 먼저 나열해 줍시다. 얼마겠죠? 5팩이겠죠? 그리고 나서 그 여학생들을 이제 뭐 해주면 되겠죠?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6개의 빈자리, 빈 공간에다가 2명이 들어갈 자리를 선택을 하는데 선택된 첫 번째 자리에는 A라는 여학생이, 두 번째 자리에는 B라는 여학생이 들어가니까 순서 있게 고민을 해야겠다. 그쵸? 그래서 P 이렇게 계산하세요 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가 수학 하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였고요. 자, 다음번에는 이제 여러가지 순열,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순열을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